안녕하십니까. 저는 투비소프트의 양석구 수석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착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투비소프트의 새로운 웹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넥스업을 소개하는 자리인데요. 제가 실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중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투비소프트에서 한 10여 년 동안 백엔드 쪽 개발, 그러니까 서비스 쪽 개발을 했기도 했고요. 또 제가 생각을 했던 건 서비스를,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개발을 좀 더 쉽고 편하게 개발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일명 게으른 개발자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게으른 개발자분들이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보다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고 또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의 아젠다는 이런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 세션에서 이제 넥사크로 17 기본 내용들 다 들으셨고요. 제 생각엔 여기 와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넥사크로 혹은 그 전에 X 플랫폼, 마이 플랫폼을 통해서 충분히 UI 개발에 대한 그런 그 편의성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쉽냐라고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는 UI도 UI고 서비스도,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쪽 개발도 좀 더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넥스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가 왜 우리 프로젝트는 항상 어려울까입니다. 제가 이제 IT 경력이 이제 만 14년이 지나서요. 이제 15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제 지인들이랑 이제 소주는 한잔 하려고 전화를 해봅니다. 형 요즘 좀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어보면 프로젝트 하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프로젝트는 좀 어떠세요? 그러면 대부분 XX 같아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죠. 잘 되신다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물론. 제가 지난달에 이제 그 미국의 MB소프트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요. 리서치 기관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되게 재밌게 웃었는데,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를 100으로 봤을 때, 석세스, 그러니까 어쨌든 기간 내에 비용과 리소스를 투자해서 딱 끝나는 석세스가 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된다거나 혹은 일정이 조금 펜딩이 되더라도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나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롭되는 케이스가 한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애자일이나 이런 다른 개발 방법으로 투자하기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조금 여전히 프로젝트의 성공률이 그렇게 썩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넥사크로 플랫폼이나 기존의 마이 플랫폼, X 플랫폼 이런 쪽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개발을 좀 더 쉽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프로젝트는 쉽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UI와 서버 사이드 둘로 양분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UI는 넥사가 있으니까 서버 사이드는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이제 투비 고객분들한테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그렇죠. 서버 사이드 개발을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77건 중 한 43건 정도가 어쨌든 스프링 베이스에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12건 정도가 자체 개발을 하고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또 상당수 스프링 베이스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투비에 온 게 한 10년 됐는데 제가 이제 스프링을 쓴 건 한 12년 정도 됐고요. 그 전에 이미 12년 전에 스프링 가지고 회사의 자체 프레임워크를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이후로 자체 개발이라고 해도 상당수는 스프링 베이스겠죠. 며칠 전에 제가 또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토비의 스프링에 이일민 씨가 오라클 라이브 코드라는 그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재밌게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자바라는 랭귀지가 여러 번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일민 씨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루비 온 레일즈라고 하는 그런 언어와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그 시장이 화두가 되었을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그게 왜 문제냐라고 보면은
일단 루비는 굉장히 코드가 간결합니다. 몇 줄 안 짜도 되죠. 레일즈는 더 심해요. 설정 내용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 15분 만에 게시판 솔루션을 뚝딱뚝딱 해서 짜잔 하고 내놓게 되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바나 혹은 이쪽으로 개발하는 게 너무 생산성이 안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심하지 않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엔터프라이즈 개발을 루비 온 레일즈로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그 컨설팅 업체나 혹은 개발 업체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 자바 진영에서는 그거를 봤더니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내놓은 게 어노테이션과 리플렉션으로 중무장하고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나왔는데, 일단 이일민 씨 생각에는 그거 자체가 지금으로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남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노테이션의 남발, 그다음에 리플렉션 같은 경우는 에러 로그가 떨어졌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문제인 거야? 라는 걸 찾기도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런 게 문제라고 하죠. 근데 제 입장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자바라는 언어 자체가 C를 쓰다가 좀 쉽게 써볼까? 그래서 자바로 넘어왔는데 지금은 또 자바가 어려운 언어처럼 들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 내용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개발자들은 보다 쉽고 편하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혹시 스프링이 쉬우십니까? 간편하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컨셉의 기준으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저희는 조금 더 컴포넌트화할 수 있고요. 단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은 더 쉬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개발을 UI와 서버 사이드로 양분해서 봤다면 이제는 그냥 1번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봐볼까 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나가서 이제 프로젝트 하는 팀에 가서 묻죠. PM분들이나 개발자분들한테 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디가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개발 페이스, 그 다음에 운영 유지 보수까지 다 똑같은 얘기들을 하시죠.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또 여러분이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요구사항 잦은 변경이 있으니까 고객분이 오늘은 이 산을 올라주세요 한 다음에 내일은 저 산을 오릅시다 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빠르게 오를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최적의 아키텍처와 그리고 멋진 개발자들과 함께 기간을 준수하면서 성능도 내고 유지 보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몇 군데 조사해보고 들어와서 저희 팀원들이랑 팀장님들이랑 또 다른 분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죠. 주된 내용은 그겁니다.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까?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 라는 이야기를 나눠보죠. 그래서 와서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견해를 나눠보고 해보면 결국에는 개발 생산성과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최적화된 개발 환경, 이 세 가지로 어쨌든 그런 솔루션의 내용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적어도 이 세 가지가 만족이 된다면 그나마 좀 앞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조금은 더 쉽게 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투비소프트는 넥사크루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실은 지금까지 서버 사이드 쪽은 없었기 때문에 실은 제가 10년 동안 뭘 했냐면 일단 프로젝트가 뜹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거기 AA나 이런 분들과 얘기를 나눠요. 어떻게 개발을 하실 거예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고서 저희가 갖고 있는 XAPI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프링 기준으로 보면 인터셉터에서 XAP 통신 프로토콜 작업을 해준다거나 파일 업로드, 엑셀, 혹은 데이터셋을 포조랑 쉽게 연동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을 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노하우가 쌓입니다. A 업체 갔다가 B 업체 가면 큰 틀은 다르지 않아요. 조금씩 다름은 있지만 큰 틀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았고요. 모든 사이트들이 그런 니즈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거죠. 그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응하지 말고 그냥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저희가 어차피 그동안 많은 사이트들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백엔드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고객의 니즈를 좀 해결해보자라는 컨셉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넥스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넥스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개발 생산성과 품질, 그 다음에 최적화된 개발 환경을 어떻게 형성해서 보여드릴까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가졌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키워드는 이렇습니다. 심플, 이지, 파워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형상화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거는 이미 넥사크루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었고요. 이제 넥스업을 통해서 서버 사이드 쪽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심플, 이지, 파워풀이라는 걸 어떻게 구체적인 기능으로 보여드릴 거냐라고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넥사크루 플랫폼과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 위에서 여러분들은 연동 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UI, UX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친화적인 개발 환경을 통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프링 그리고 마이바티스 기반의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개발하자는 게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그러면 통합 개발 환경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본다면 통합 개발 환경이니까 당연히 툴이 하나여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고 계셨던 넥사크루 스튜디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HTML5, CSS를 개발하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넥사크루 스튜디오도 쓰고요. 그 다음에 DB 툴도 써야 되고요. 이클립스도 써야 됩니다. 간혹 레포팅 툴을 쓴다든가 해서 툴이 여러 개 쓰이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좀 적당히 좀 하나로 합쳐서 넥사크루 플랫폼 위에서 이제 서버 사이드 쪽 개발도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포지션이 뭐냐? 우리 쪽의 포지션이 어떻게 겹치나? 라고 보면 똑같죠?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었던 방식은 UI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쪽에서 서비스 개발을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했던 거는 그 사이에서 작업들을, 연동 기능들 이런 것들 작업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넥스업은 이렇게 UI와 그 스프링, 프레임워크 사이에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쉽고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성들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그 쉽고 감탄하게 개발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본다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컨트롤러부터 SQL 맵까지 지금이야 마이바티스나 아이바티스가 막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개발할 때는 일단 SQL 맵은 없었고요.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DAO에서 SQL을 바로 쓴다든가 그 SQL을 XML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작업을 했죠. 큰 틀은 변함이 없는데 조금씩 바뀌기는 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또 그 UT를 만든다거나 컴포넌트 혹은 그 외부 솔루션을 도입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 고민이 그거죠. 어렵게 SQL을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야지. 근데 서비스 개발은 물론 다를 수도 있고요. 서비스들 간의 연동이 있으면 또 로직 간의 복잡한 업무가 있으면 당연히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단순히 인서트 쿼리가 들어간다든가 혹은 셀렉트 쿼리가 동작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작업이 중복되어 발생하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필드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6, 70개가 된다든가 여기서 오타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거 디버깅하다 시간들을 소모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생각이 뭐냐면 SQL만 입력해서 서비스를 단계를 좀 줄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인 건데요. 이 부분은 그 단순함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숙련 개발자와 그 다음에 조금은 아직 숙련되지 않은 개발자 사이에 개발 생산성의 차이가 전체 개발 시간으로 보면 한 9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서 코딩 시간은 18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디버깅 같은 경우에 한 28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통 얘기되는 그거죠. 그 소프트웨어 공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단순함은 SQL만 집어넣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향상이 될 거고요. 통일된 개발 방법을 제공해 드릴 거고 상향 평균화된 그런 개발 퍼포먼스를 낼 건데요.
PM분들은 주로 보시는 이런 내용들, 이 정도에서 적어도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넥서업의 구조는 뭐 보시면 굉장히 제너럴하죠.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인프라스트럭처에 특별히 이슈 없이 적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넥사크루 스튜디오에서 나온 거 웹서버로, 그 다음에 넥서버에 나왔던 건 와스 쪽으로 디플로이가 돼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시연을 통해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 시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개발 방식, 스프링 개발 방식과 그 다음에 넥서버 개발 방식을 비교 설명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를 도와 시연을 도와주실 정호균 수석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의 시연을 맡은 정호균 수석이라고 합니다. 예, 수석님, 그러면 기존 개발 방식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기존에는 먼저 이제 넥사크루 스튜디오에서 화면을 하나 개발을 해놓고요. SQL 디벨로퍼로 이동을 해서 쿼리를 작성을 하죠. 그래서 데이터들은 잘 들어가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로 돌아와서 패키지가 이제 추가되었으면 컴포넌트 스캔을 이렇게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SQL 매퍼 XML도 작성을 하고요. 리저트 타입을 샘플 VO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쿼리 같은 경우는 아까 작성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SQL 디벨로퍼로 이동을 해서 쿼리를 복사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VO 클래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이게 이렇게 일일이 타이핑을 하다가는 퇴근하기가 어렵겠죠. 보통 개발자분들이 본인들이 쓰시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오라클 SQL 디벨로퍼에 있는 컬럼 정보를 복사해서 작성을 할까 합니다. SQL 디벨로퍼로 다시 이동을 해서요. 컬럼 정보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 열모드를 이용해서 타입도 코딩을 마저 해줍니다. 이 컬럼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느리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콜론도 열모드를 이용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클립스에는 소스 제네레이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사용해서 게터 세터도 마저 추가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추가를 하고 매퍼 클래스도 추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추가를 합니다. 단순히 셀렉트만 할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들어가는 코딩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를 만들고요. 리퀘스트 매핑은 샘플.2로 해서 넥사크루 스튜디오 화면에서 샘플.2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만든 서비스를 리턴 값을 받아서 데이터셋으로 담아서 넥사크루 스튜디오 화면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DS 멤버스라는 데이터셋 이름으로 리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바 코딩이 끝났네요. 예. 제가 이제 서비스 개발을 보시는 것처럼 개발할 때마다 고민이 됐던 건 항상 테스트가 문제였던데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데이터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일부는 JUnit을 통해서 쉽지는 않죠. 왜냐면 코딩을 좀 많이 넣으셔야 되니까 그렇게 테스트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이걸 어떻게 쉽게 테스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수석님,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일단 자바에서 직접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넥사크루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만든 화면에 데이터셋을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하고요. 컬럼을 한 43개 정도 추가를 해야겠죠. 컬럼이 43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처럼 SQL 디벨로퍼에서 컬럼 정보를 복사해서 데이터셋의 컬럼 정보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리턴 받을 DS 멤버스라고는 데이터셋 이름을 지정을 해주고 그리드에 바인딩을 해주죠. 그리고 호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버튼의 이벤트에 넥사크루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this.transaction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고요. 샘플.2라는 아까 설정했던 리퀘스트 매핑에서 설정했던 정보도 입력을 해주고 리턴 받을 DS 멤버스 데이터셋도 이렇게 코딩을 마저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퀵뷰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존 개발 방식 할 때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로 메모리라든가 혹은 응답 없음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수석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용하는 툴이 많기 때문에 총무팀에 얘기해서 16기가의 메모리를 가진 노트북을 지급받았고요. 그리고 툴도 툴이지만 이렇게 단순 쿼리를 조회하는 건데도 이렇게 코딩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혹 짜증이 납니다. 저도 달라고 해야겠네, 16기가. 어쨌든, 그 다음 개발 방식인 넥섭 개발 방식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화면으로 개발된 내용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넥섭은 넥사크로 스튜디오에 이렇게 메뉴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툴 사용하실 필요 없이 넥사크로 스튜디오 안에서 서비스 개발까지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네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넥섭을 실행한 다음에 서비스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에 보시면 DB 익스플로러라는 게 있는데 이게 DB 스키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이블, 아까 조회했던 테이블을 선택을 해서 셀렉트 메뉴를 이용해서 쿼리를 자동 생성하고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바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회된 데이터셋을 넥사크로 스튜디오 화면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아웃풋 데이터셋 이름을 DS 멤버스라고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저장을 하고 아웃풋 데이터셋을 선택한 후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후에 넥사크로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리드에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호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코딩하지 않고 넥섭에서 제공하는 뷰콜 펑션 메뉴를 통해서 공통화된 스크립트를 복사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동을 해서 버튼 이벤트에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퀵뷰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조회되었네요. 예. 어떠세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단계도 단계고 뭐 툴도 별로 움직이지 않고요. 또한 이거 혹윤수석이랑 저랑 이 동영상을 작업할 때 기존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뭐 10여 분에서 20분 좀 안 되게 작업이 걸렸는데요. 그리고 이제 좀 빨리도 돌려드리고 단축해서 보여드린 거죠. 뭐 혹윤수석 이거 영상 뜨다 막 등에 담 걸리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넥섭 개발 방식 같은 경우는 그대로 풀타임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한 3, 40초 정도 만에 이제 서비스 개발하고 UI 개발 방식까지 넘어가는 거죠. 제 생각에 좀 더 여러분들한테 좀 더 쉽고 편한 개발 방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윤수석님은 써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일단 화면 개발할 때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연동하는 걸 가장 많이 쓰는데요. 데이터셋 만들 때 이제 컬럼명이나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 같은 것들이 오타가 나지는 않았는지 신경이 많이 쓰였었는데 넥섭에서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다 보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툴도 여러 가지 사용하지 않고 넥사크로 스튜디오 안에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UI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넥섭은 앞서 보셨던 이런 기능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일단 수석님 그런 것도 좀 추려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넥섭으로 이동을 해서요. 이번에도 이제 서비스를 추가해서 등록, 수정, 삭제하는 화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V 익스플로러인데요. 이쪽에서 이제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테이블 레이아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 미리 보기도 가능합니다. 이 북인포라는 테이블을 가지고 샘플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서비스를 하나 추가하고요. 셀렉트 메뉴를 통해서 쿼리를 자동 생성한 후 이번에는 서비스 이름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검색 조건을 추가해서 조회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인아웃풋 탭으로 이동을 해서 아까처럼 아웃풋 데이터셋 이름을 한번 바꿔주고요. DS 북인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조건을 받을 인풋 데이터셋을 하나 추가를 해야겠죠. 인풋 데이터셋을 하나 추가를 하고 이름을 DS 인풋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은 넥사크로 스튜디오에서 개발하시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컬럼을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타이틀과 ISBN 컬럼을 가지고 검색 조건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쿼리에 웨어 조건을 넣을 차례고요. 보통 마이바티스를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마이바티스에서 검색 조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동적 스크립트를 많이 쓰실 텐데 가끔 이게 신텍스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XML을 열어서 복사해서 붙여놓곤 했었는데 넥스업에서는 어시스트 기능을 통해서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데이터셋의 컬럼을 동적 쿼리 스크립트 조건식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도 타이틀로 바꿔줘야겠죠. 마찬가지로 ISBN 검색 조건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시스트 기능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고 조건식에 컬럼명을 입력을 해주고요. 컬럼도 ISBN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업에서는 손쉬운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셋에 바로 로우를 추가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바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값을 입력을 해볼 수가 있고요. 테스트를 눌러서 바로 검색 결과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는 만들었고 이제는 등록 수정 삭제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이블에 인서트 문을 추가를 하고요. 서비스명을 변경을 하고 저장을 합니다. 업데이트 딜리트 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수행하기 전에 인풋 데이터셋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도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사크로 스튜디오 화면으로 돌아가서요. 아까 만들었던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를 보시면 넥스업에서 만들었던 서비스 리스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서비스의 리스트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요. 아까 만들었던 셀렉트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DS 인풋과 DS 북인포라는 데이터셋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제 넥사크로 스튜디오 화면에 붙여넣고 바로 바인딩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DS 인풋도 검색 조건으로 바인딩을 해야겠죠. 이렇게 컬럼을 바인딩을 합니다. ISBN도 마찬가지로 바인딩을 하고요. 이번에 호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넥스업 에디터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카피콜 펑션으로 스크립트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바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이벤트 스크립트에 이렇게 스크립트를 추가하고요. 이번에는 저장 버튼 이벤트에 추가를 할 건데요. 보통 데이터셋으로 입력 수정 삭제를 하실 때 자바로 하시게 되면은 for 부문을 사용해서 데이터셋의 로우 타입을 if 문으로 분기 처리해서 서비스를 호출해서 많이들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넥스업에서는 이렇게 아까 만들어뒀던 서비스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한 트랜잭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호출 스크립트에 add 서비스라는 항목이 3개 정도 추가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서비스들은 한 트랜잭션으로 콜 서비스에서 동작을 해서 하나의 서비스가 에러가 났을 경우 자동으로 롤백되는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이제 이 스크립트를 다시 복사해서 넥사크로 스튜디오 스크립트에 추가를 해야겠죠. 저장 버튼 이벤트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발이 모두 끝났습니다. 퀵필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검색 조건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데이터도 하나 추가를 하고 수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타이틀 2로 바꿔서 수정을 해보고 타이틀 또 하나 추가를 해서 ISBN은
PK 값이니까 추가를 해야겠죠. 저장을 하고 타이틀로 검색을 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개발 시연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석님. 네, 감사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넥스업은 넥사크루 플랫폼과 함께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는데요. 기존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장점, 그런 부분들을 보다 쉽고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혹시 키워드가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어요. 넥스업의 연동 기능을 통해서 이지하게 개발할 수가 있고요. 자바 코딩 없이 심플하게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넥사크루 스튜디오에 인베딩 되어 있는 넥스업을 통해서 보다 파워풀하게 개발하실 수가 있으시죠. 앞서 보신 것처럼 저희는 통합 개발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요. 이 위에서 여러분들은 국내 표준을 준수하시면서 개발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 쉬운 연동 기능과 또 이를 통해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시면서요. 개발 생산성과 품질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저의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현장에서 넥스업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